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건강의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계절, 우리의 건강에도 예기치 않은 한파가 몰아치곤 합니다. 특히 중년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이전과는 다른 몸의 신호를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며 무심코 넘겼던 그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기 20년 가까이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온 한 중년 여성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얼마 전부터 그녀의 일상에 낯선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아진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전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덜컥 겁이 났어요. 단순히 숫자만 높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직접적으로 이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갑자기 세상이 빙 도는 듯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일에 집중하려 하면 마사지 베드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고 손가락이 저릿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이상 증상의 배후에는 바로 혈관 속에 소리 없이 쌓여가던 높은 콜레스테롤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몸은 또 다른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헐렁했던 고무줄 바지마저 몸에 꽉 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늘어나는 뱃살 때문에 옷을 고르는 것조차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배가 나오니 맞는 옷이 없어요. 상의에 맞추면 하의가 안 맞고 하의에 맞추면 상의가 어색하죠. 결국 편한 고무줄 바지만 찾게 되는데 이젠 그것마저도 불편해지니 속상하죠. 이런 변화가 갑자기 찾아온 것일까요? 특히 중년 여성에게 있어 이러한 변화는 폐경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혈관의 수호자라고 불릴 만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폐경기가 되면 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혈관을 지켜주던 든든한 방패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혈관에는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 성분이 쉽게 쌓이게 되고 이는 곧 혈액이 끈적해지는 고지혈증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아들이 장을 봐와 맞이합니다. 아들의 손에 들린 오렌지 주스를 보자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자꾸 당겨요. 특히 갱년기가 되니 몸에서 열이 나고 목이 자꾸 마른데 맹물은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과일 주스는 괜찮겠지. 이것도 결국 물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마시게 돼요. 하지만 과일 주스에 포함된 과당 역시 단순당으로 물처럼 마실 경우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식탁은 더욱 심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튀김이나 냉동식품 같은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맛있는 음식 옆에 또 맛있는 음식.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지만 혈관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는 식단입니다. 아들의 걱정은 날로 깊어만 갑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핑하고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가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어지럼증이 온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 정말 철렁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다른 대사 질환으로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녀 자신도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한번 길들여진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급격히 나빠진 건강 때문에 챙겨 먹어야 할 약은 어느새 한 움큼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진통제, 이건 치매 예방약, 이건 고지혈증약, 이건 통풍약, 이건 신장염증약, 그리고 이건 혈액순환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프죠. 과연 그녀의 건강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번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또 다른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도 갑자기 휘청이며 벽을 짚습니다. 어지러워 결국 가던 길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입에 넣습니다. 당뇨로 인한 갑작스러운 저혈당 쇼크가 찾아온 것입니다. 간신히 집에 돌아왔지만 극심한 피로감에 그대로 침대에 쓰러지듯 눕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단순히 피로감만이 아닙니다. 공복 혈당을 측정해보니 166. 정상 수치인 100 미만을 훌쩍 뛰어넘는 위험한 수치입니다. 정상 혈당이 95라고 들었는데 당뇨가 있으니 보통 120에서 130 사이를 오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높게 나왔네요. 8년 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건강은 마치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망가졌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니 식단 관리하고 살도 빼셔야 합니다.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큰일 나니 약도 잊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모든 고통의 시작은 콜레스테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각각 별개의 질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통속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악순환의 삼총사와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 압력이 높아져 고혈압 위험이 커집니다. 혈압이 높으면 췌장에 부담을 주어 당뇨병 위험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고지혈증 위험이 함께 높아집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은 서로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끈끈하게 뭉쳐다니고 결국 우리의 심뇌혈관을 공격하는 무서운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그녀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 매번 여행을 다닐 정도로 건강을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높은 콜레스테롤과 당뇨병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기운이 없어 식사를 차릴 힘도 없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다리가 아파 식탁에 앉는 것조차 힘들어 라면을 끓인 그 자리에서 서서 급하게 배를 채우는 것이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약뿐이지만 매번 늘어나는 약을 기억하는 것조차 벅찹니다. 결국 요일별로 약을 정리해두는 약통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약, 저녁약,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제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요. 이건 당뇨약, 이건 고지혈증약, 이건 혈전용해제, 두 사람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체성분 검사부터 혈액 검사, 그리고 뇌로 가는 혈관의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까지. 먼저 첫 번째 여성의 검사 결과입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180으로 정상 기준인 150을 훌쩍 넘습니다. 약을 드시고 있는데도 이 정도라는 것은 지금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동맥 초음파 결과였습니다. 혈관 두께 자체는 아직 괜찮지만 오른쪽 경동맥 부근에 플라크라고 불리는 혈전, 즉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관찰됩니다. 혈액을 직접 관찰하는 생혈액 검사 결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건강한 적혈구는 동그란 모양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그녀의 적혈구는 모양이 찌그러져 있고 서로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혈액이 매우 끈적끈적하고 순환이 어려운 상태임을 한눈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혈전이 더 잘 생기고 이는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녀 역시 약을 복용 중임에도 중성지방 수치가 높았고 특히 왼쪽 경동맥에 이미 플라크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 플라크가 혈관을 막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혈액은 적혈구들이 긴 사슬처럼 줄줄이 엉겨붙어 있어 몸 안의 염증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비만 상태였으며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들의 혈관 건강에 적색 경보등이 켜진 것입니다. 이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에게 2주간의 건강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을 위한 맞춤형 운동, 건강한 식단 관리, 그리고 장 건강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싫었는데 막상 나와서 운동하니 정말 좋네요. 땀 흘리고 샤워하면 몸이 날아갈 듯 개운해요. 움직일 기운조차 없었던 그녀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해 운동기구를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식단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기름진 튀김과 인스턴트 음식이 가득했던 식탁은 제철 채소와 저염식으로 차려진 건강한 밥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포만감을 주는 팽이버섯은 그녀들의 새로운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전 혹은 식후에 꼭 챙겨 먹는 것,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이는 유산균이 만들어낸 최종 대사산물로 장내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먹고 나서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에 부기도 덜하고 고질병이었던 습관성 장염 증상도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그녀의 아들 역시 어머니를 따라 함께 챙겨 먹으며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두 번째 여성의 식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부를 으깨 채소와 볶는 초간단 레시피지만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영양 만점의 한 끼입니다. 그녀 역시 식후에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챙겨 먹으며 어지럼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2주가 지났습니다. 과연 두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놀랍게도 두 번째 여성은 체중이 2kg 감량되었고 체지방률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의미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심지어 경동맥의 두께마저 처음보다 미세하게 얇아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 여성의 결과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체중은 4kg 감량되었고 무엇보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경동맥 두께 역시 확연히 얇아졌습니다. 경동맥 두께는 1mm만 두꺼워져도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데 오히려 얇아졌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끈적하게 엉겨붙어 있던 그녀의 혈액 또한 적혈구들이 제 모양을 되찾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오니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도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도 잘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좋은 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잘 챙겨 먹으면서 지금의 건강한 생활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능성 포스트바이오틱스 섭취 시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성 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정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속 혈관의 길이는 무려 12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죠. 하지만 이 긴 혈관이 막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8초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쌓여가는 나쁜 콜레스테롤.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들려드린 두 여성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혈관을 만드는 첫걸음, 바로 지금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건강의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계절, 우리의 건강에도 예기치 않은 한파가 몰아치곤 합니다. 특히 중년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이전과는 다른 몸의 신호를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며 무심코 넘겼던 그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기 20년 가까이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온 한 중년 여성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얼마 전부터 그녀의 일상에 낯선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아진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전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덜컥 겁이 났어요. 단순히 숫자만 높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직접적으로 이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갑자기 세상이 빙 도는 듯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일에 집중하려 하면 마사지 베드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고 손가락이 저릿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이상 증상의 배후에는 바로 혈관 속에 소리 없이 쌓여가던 높은 콜레스테롤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몸은 또 다른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헐렁했던 고무줄 바지마저 몸에 꽉 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늘어나는 뱃살 때문에 옷을 고르는 것조차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배가 나오니 맞는 옷이 없어요. 상의에 맞추면 하의가 안 맞고 하의에 맞추면 상의가 어색하죠. 결국 편한 고무줄 바지만 찾게 되는데 이젠 그것마저도 불편해지니 속상하죠. 이런 변화가 갑자기 찾아온 것일까요? 특히 중년 여성에게 있어 이러한 변화는 폐경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혈관의 수호자라고 불릴 만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폐경기가 되면 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혈관을 지켜주던 든든한 방패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혈관에는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 성분이 쉽게 쌓이게 되고 이는 곧 혈액이 끈적해지는 고지혈증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아들이 장을 봐와 맞이합니다. 아들의 손에 들린 오렌지 주스를 보자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자꾸 당겨요. 특히 갱년기가 되니 몸에서 열이 나고 목이 자꾸 마른데 맹물은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과일 주스는 괜찮겠지. 이것도 결국 물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마시게 돼요. 하지만 과일 주스에 포함된 과당 역시 단순당으로 물처럼 마실 경우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식탁은 더욱 심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튀김이나 냉동식품 같은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맛있는 음식 옆에 또 맛있는 음식.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지만 혈관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는 식단입니다. 아들의 걱정은 날로 깊어만 갑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핑하고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가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어지럼증이 온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 정말 철렁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다른 대사 질환으로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녀 자신도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한번 길들여진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급격히 나빠진 건강 때문에 챙겨 먹어야 할 약은 어느새 한 움큼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진통제, 이건 치매 예방약, 이건 고지혈증약, 이건 통풍약, 이건 신장염증약, 그리고 이건 혈액순환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프죠. 과연 그녀의 건강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번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또 다른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도 갑자기 휘청이며 벽을 짚습니다. 어지러워 결국 가던 길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입에 넣습니다. 당뇨로 인한 갑작스러운 저혈당 쇼크가 찾아온 것입니다. 간신히 집에 돌아왔지만 극심한 피로감에 그대로 침대에 쓰러지듯 눕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단순히 피로감만이 아닙니다. 공복 혈당을 측정해보니 166, 정상 수치인 100 미만을 훌쩍 뛰어넘는 위험한 수치입니다. 정상 혈당이 95라고 들었는데 당뇨가 있으니 보통 120에서 130 사이를 오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높게 나왔네요. 8년 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건강은 마치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망가졌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니 식단 관리하고 살도 빼셔야 합니다.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큰일 나니 약도 잊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모든 고통의 시작은 콜레스테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각각 별개의 질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통속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악순환의 삼총사와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 압력이 높아져 고혈압 위험이 커집니다. 혈압이 높으면 췌장에 부담을 주어 당뇨병 위험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고지혈증 위험이 함께 높아집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은 서로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끈끈하게 뭉쳐다니고 결국 우리의 심뇌혈관을 공격하는 무서운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그녀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 매번 여행을 다닐 정도로 건강을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높은 콜레스테롤과 당뇨병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기운이 없어 식사를 차릴 힘도 없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다리가 아파 식탁에 앉는 것조차 힘들어 라면을 끓인 그 자리에서 서서
급하게 배를 채우는 것이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약뿐이지만 매번 늘어나는 약을 기억하는 것조차 벅찹니다. 결국 요일별로 약을 정리해두는 약통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약, 저녁약,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제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요. 이건 당뇨약, 이건 고지혈증약, 이건 혈전용해제, 두 사람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체성분 검사부터 혈액 검사, 그리고 뇌로 가는 혈관의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까지. 먼저 첫 번째 여성의 검사 결과입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180으로 정상 기준인 150을 훌쩍 넘습니다. 약을 드시고 있는데도 이 정도라는 것은 지금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동맥 초음파 결과였습니다. 혈관 두께 자체는 아직 괜찮지만 오른쪽 경동맥 부근에 플라크라고 불리는 혈전, 즉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관찰됩니다. 혈액을 직접 관찰하는 생혈액 검사 결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건강한 적혈구는 동그란 모양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그녀의 적혈구는 모양이 찌그러져 있고 서로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혈액이 매우 끈적끈적하고 순환이 어려운 상태임을 한눈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혈전이 더 잘 생기고 이는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녀 역시 약을 복용 중임에도 중성지방 수치가 높았고 특히 왼쪽 경동맥에 이미 플라크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 플라크가 혈관을 막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혈액은 적혈구들이 긴 사슬처럼 줄줄이 엉겨붙어 있어 몸 안의 염증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비만 상태였으며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들의 혈관 건강에 적색 경보등이 켜진 것입니다. 이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에게 2주간의 건강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을 위한 맞춤형 운동, 건강한 식단 관리, 그리고 장 건강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싫었는데 막상 나와서 운동하니 정말 좋네요. 땀 흘리고 샤워하면 몸이 날아갈 듯 개운해요. 움직일 기운조차 없었던 그녀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해 운동기구를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식단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기름진 튀김과 인스턴트 음식이 가득했던 식탁은 제철 채소와 저염식으로 차려진 건강한 밥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포만감을 주는 팽이버섯은 그녀들의 새로운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전 혹은 식후에 꼭 챙겨 먹는 것,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이는 유산균이 만들어낸 최종 대사산물로 장내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먹고 나서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의 부기도 덜하고 고질병이었던 습관성 장염 증상도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그녀의 아들 역시 어머니를 따라 함께 챙겨 먹으며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두 번째 여성의 식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부를 으깨 채소와 볶는 초간단 레시피지만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영양 만점의 한 끼입니다. 그녀 역시 식후에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챙겨 먹으며 어지럼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2주가 지났습니다. 과연 두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놀랍게도
두 번째 여성은 체중이 2kg 감량되었고 체지방률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의미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심지어 경동맥의 두께마저 처음보다 미세하게 얇아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 여성의 결과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체중은 4kg 감량되었고 무엇보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경동맥 두께 역시 확연히 얇아졌습니다. 경동맥 두께는 1mm만 두꺼워져도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데 오히려 얇아졌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끈적하게 엉겨붙어 있던 그녀의 혈액 또한 적혈구들이 제 모양을 되찾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오니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도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도 잘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좋은 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잘 챙겨 먹으면서 지금의 건강한 생활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능성 포스트바이오틱스 섭취 시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성 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정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속 혈관의 길이는 무려 12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죠. 하지만 이 긴 혈관이 막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8초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쌓여가는 나쁜 콜레스테롤.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들려드린 두 여성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혈관을 만드는 첫걸음, 바로 지금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건강의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계절, 우리의 건강에도 예기치 않은 한파가 몰아치곤 합니다. 특히 중년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이전과는 다른 몸의 신호를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며 무심코 넘겼던 그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기 20년 가까이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온 한 중년 여성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얼마 전부터 그녀의 일상에 낯선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아진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전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덜컥 겁이 났어요. 단순히 숫자만 높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직접적으로 이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갑자기 세상이 빙 도는 듯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일에 집중하려 하면 마사지 베드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고 손가락이 저릿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이상 증상의 배후에는 바로 혈관 속에 소리 없이 쌓여가던 높은 콜레스테롤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몸은 또 다른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헐렁했던 고무줄 바지마저 몸에 꽉 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늘어나는 뱃살 때문에 옷을 고르는 것조차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배가 나오니 맞는 옷이 없어요. 상의에 맞추면 하의가 안 맞고 하의에 맞추면 상의가 어색하죠. 결국 편한 고무줄 바지만 찾게 되는데 이젠 그것마저도 불편해지니 속상하죠. 이런 변화가 갑자기 찾아온 것일까요? 특히 중년 여성에게 있어 이러한 변화는 폐경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혈관의 수호자라고 불릴 만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폐경기가 되면 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혈관을 지켜주던 든든한 방패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혈관에는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 성분이 쉽게 쌓이게 되고 이는 곧 혈액이 끈적해지는 고지혈증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아들이 장을 봐와 맞이합니다. 아들의 손에 들린 오렌지 주스를 보자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자꾸 당겨요. 특히 갱년기가 되니 몸에서 열이 나고 목이 자꾸 마른데 맹물은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과일 주스는 괜찮겠지. 이것도 결국 물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마시게 돼요. 하지만 과일 주스에 포함된 과당 역시 단순당으로 물처럼 마실 경우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식탁은 더욱 심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튀김이나 냉동식품 같은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맛있는 음식 옆에 또 맛있는 음식.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지만 혈관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는 식단입니다. 아들의 걱정은 날로 깊어만 갑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핑하고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가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어지럼증이 온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 정말 철렁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다른 대사 질환으로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녀 자신도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한번 길들여진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급격히 나빠진 건강 때문에 챙겨 먹어야 할 약은 어느새 한 움큼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진통제, 이건 치매 예방약, 이건 고지혈증약, 이건 통풍약, 이건 신장염증약, 그리고 이건 혈액순환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프죠. 과연 그녀의 건강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번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또 다른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도 갑자기 휘청이며 벽을 짚습니다. 어지러워 결국 가던 길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입에 넣습니다. 당뇨로 인한 갑작스러운 저혈당 쇼크가 찾아온 것입니다. 간신히 집에 돌아왔지만 극심한 피로감에 그대로 침대에 쓰러지듯 눕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단순히 피로감만이 아닙니다. 공복 혈당을 측정해보니 166, 정상 수치인 100 미만을 훌쩍 뛰어넘는 위험한 수치입니다. 정상 혈당이 95라고 들었는데 당뇨가 있으니 보통 120에서 130 사이를 오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높게 나왔네요. 8년 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건강은 마치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망가졌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니 식단 관리하고 살도 빼셔야 합니다.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큰일 나니 약도 잊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모든 고통의 시작은 콜레스테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각각 별개의 질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통속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악순환의 삼총사와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 압력이 높아져 고혈압 위험이 커집니다. 혈압이 높으면 췌장에 부담을 주어 당뇨병 위험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고지혈증 위험이 함께 높아집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은 서로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끈끈하게 뭉쳐다니고 결국 우리의 심뇌혈관을 공격하는 무서운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그녀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 매번 여행을 다닐 정도로 건강을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높은 콜레스테롤과 당뇨병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기운이 없어 식사를 차릴 힘도 없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다리가 아파 식탁에 앉는 것조차 힘들어 라면을 끓인 그 자리에서 서서 급하게 배를 채우는 것이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약뿐이지만 매번 늘어나는 약을 기억하는 것조차 벅찹니다. 결국 요일별로 약을 정리해두는 약통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약, 저녁약,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제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요. 이건 당뇨약, 이건 고지혈증약, 이건 혈전용해제, 두 사람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체성분 검사부터 혈액 검사, 그리고 뇌로 가는 혈관의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까지. 먼저 첫 번째 여성의 검사 결과입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180으로 정상 기준인 150을 훌쩍 넘습니다. 약을 드시고 있는데도 이 정도라는 것은 지금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동맥 초음파 결과였습니다. 혈관 두께 자체는 아직 괜찮지만 오른쪽 경동맥 부근에 플라크라고 불리는 혈전, 즉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관찰됩니다. 혈액을 직접 관찰하는 생혈액 검사 결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건강한 적혈구는 동그란 모양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그녀의 적혈구는 모양이 찌그러져 있고 서로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혈액이 매우 끈적끈적하고 순환이 어려운 상태임을 한눈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혈전이 더 잘 생기고 이는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녀 역시 약을 복용 중임에도 중성지방 수치가 높았고 특히 왼쪽 경동맥에 이미 플라크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 플라크가 혈관을 막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혈액은 적혈구들이 긴 사슬처럼 줄줄이 엉겨붙어 있어 몸 안의 염증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비만 상태였으며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들의 혈관 건강에 적색 경보등이 켜진 것입니다. 이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에게 2주간의 건강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을 위한 맞춤형 운동, 건강한 식단 관리, 그리고 장 건강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싫었는데 막상 나와서 운동하니 정말 좋네요. 땀 흘리고 샤워하면 몸이 날아갈 듯 개운해요. 움직일 기운조차 없었던 그녀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해 운동기구를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식단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기름진 튀김과 인스턴트 음식이 가득했던 식탁은 제철 채소와 저염식으로 차려진 건강한 밥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포만감을 주는 팽이버섯은 그녀들의 새로운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전 혹은 식후에 꼭 챙겨 먹는 것,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이는 유산균이 만들어낸 최종 대사산물로 장내 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먹고 나서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에 부기도 덜하고 고질병이었던 습관성 장염 증상도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그녀의 아들 역시 어머니를 따라 함께 챙겨 먹으며 건강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두 번째 여성의 식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부를 으깨 채소와 볶는 초간단 레시피지만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영양 만점의 한 끼입니다. 그녀 역시 식후에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챙겨 먹으며 어지럼증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2주가 지났습니다. 과연 두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놀랍게도 두 번째 여성은 체중이 2kg 감량되었고 체지방률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의미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심지어 경동맥의 두께마저 처음보다 미세하게 얇아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 여성의 결과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체중은 4kg 감량되었고 무엇보다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경동맥 두께 역시 확연히 얇아졌습니다. 경동맥 두께는 1mm만 두꺼워져도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데 오히려 얇아졌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끈적하게 엉겨붙어 있던 그녀의 혈액 또한 적혈구들이 제 모양을 되찾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오니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도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도 잘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좋은 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잘 챙겨 먹으면서 지금의 건강한 생활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능성 포스트바이오틱스 섭취 시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성 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정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속 혈관의 길이는 무려 12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길이죠. 하지만 이 긴 혈관이 막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8초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쌓여가는 나쁜 콜레스테롤. 그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들려드린 두 여성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혈관을 만드는 첫걸음, 바로 지금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건강의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계절, 우리의 건강에도 예기치 않은 한파가 몰아치곤 합니다. 특히 중년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이전과는 다른 몸의 신호를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며 무심코 넘겼던 그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기 20년 가까이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온 한 중년 여성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얼마 전부터 그녀의 일상에 낯선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아진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전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덜컥 겁이 났어요. 단순히 숫자만 높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직접적으로 이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갑자기 세상이 빙 도는 듯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일에 집중하려 하면 마사지 베드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고 손가락이 저릿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이상 증상의 배후에는 바로 혈관 속에 소리 없이 쌓여가던 높은 콜레스테롤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몸은 또 다른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헐렁했던 고무줄 바지마저 몸에 꽉 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늘어나는 뱃살 때문에 옷을 고르는 것조차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배가 나오니 맞는 옷이 없어요. 상의에 맞추면 하의가 안 맞고 하의에 맞추면 상의가 어색하죠. 결국 편한 고무줄 바지만 찾게 되는데 이젠 그것마저도 불편해지니 속상하죠. 이런 변화가 갑자기 찾아온 것일까요? 특히 중년 여성에게 있어 이러한 변화는 폐경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혈관의 수호자라고 불릴 만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폐경기가 되면 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혈관을 지켜주던 든든한 방패막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혈관에는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 성분이 쉽게 쌓이게 되고 이는 곧 혈액이 끈적해지는 고지혈증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아들이 장을 봐와 맞이합니다. 아들의 손에 들린 오렌지 주스를 보자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자꾸 당겨요. 특히 갱년기가 되니 몸에서 열이 나고 목이 자꾸 마른데 맹물은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과일 주스는 괜찮겠지. 이것도 결국 물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마시게 돼요. 하지만 과일 주스에 포함된 과당 역시 단순당으로 물처럼 마실 경우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식탁은 더욱 심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튀김이나 냉동식품 같은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맛있는 음식 옆에 또 맛있는 음식.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지만 혈관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는 식단입니다. 아들의 걱정은 날로 깊어만 갑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핑하고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가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어지럼증이 온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 정말 철렁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다른 대사질환으로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녀 자신도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한번 길들여진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급격히 나빠진 건강 때문에 챙겨 먹어야 할 약은 어느새 한 움큼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진통제, 이건 치매 예방약, 이건 고지혈증약, 이건 통풍약, 이건 신장염증약, 그리고 이건 혈액순환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프죠.
과연 그녀의 건강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번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또 다른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가도 갑자기 휘청이며 벽을 짚습니다. 어지러워 결국 가던 길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입에 넣습니다. 당뇨로 인한 갑작스러운 저혈당 쇼크가 찾아온 것입니다. 간신히 집에 돌아왔지만 극심한 피로감에 그대로 침대에 쓰러지듯 눕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단순히 피로감만이 아닙니다. 공복 혈당을 측정해보니 166, 정상 수치인 100 미만을 훌쩍 뛰어넘는 위험한 수치입니다. 정상 혈당이 95라고 들었는데 당뇨가 있으니 보통 120에서 130 사이를 오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높게 나왔네요. 8년 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건강은 마치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이 망가졌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으니 식단 관리하고 살도 빼셔야 합니다. 혼자 있다가 쓰러지면 큰일 나니 약도 잊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모든 고통의 시작은 콜레스테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각각 별개의 질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통속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악순환의 삼총사와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 압력이 높아져 고혈압 위험이 커집니다. 혈압이 높으면 췌장에 부담을 주어 당뇨병 위험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고지혈증 위험이 함께 높아집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은 서로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끈끈하게 뭉쳐다니고 결국 우리의 심뇌혈관을 공격하는 무서운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그녀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 매번 여행을 다닐 정도로 건강을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높은 콜레스테롤과 당뇨병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기운이 없어 식사를 차릴 힘도 없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다리가 아파 식탁에 앉는 것조차 힘들어 라면을 끓인 그 자리에서 서서 급하게 배를 채우는 것이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약뿐이지만 매번 늘어나는 약을 기억하는 것조차 벅찹니다. 결국 요일별로 약을 정리해두는 약통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약, 저녁약,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제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요. 이건 당뇨약, 이건 고지혈증약, 이건 혈전용해제, 두 사람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체성분 검사부터 혈액 검사, 그리고 뇌로 가는 혈관의 상태를 직접 볼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까지. 먼저 첫 번째 여성의 검사 결과입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180으로 정상 기준인 150을 훌쩍 넘습니다. 약을 드시고 있는데도 이 정도라는 것은 지금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동맥 초음파 결과였습니다. 혈관 두께 자체는 아직 괜찮지만 오른쪽 경동맥 부근에 플라크라고 불리는 혈전, 즉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관찰됩니다. 혈액을 직접 관찰하는 생혈액 검사 결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건강한 적혈구는 동그란 모양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그녀의 적혈구는 모양이 찌그러져 있고 서로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혈액이 매우 끈적끈적하고 순환이 어려운 상태임을 한눈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혈전이 더 잘 생기고 이는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성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녀 역시 약을 복용 중임에도 중성지방 수치가 높았고
특히 왼쪽 경동맥에 이미 플라크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 플라크가 혈관을 막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녀의 혈액은 적혈구들이 긴 사슬처럼 줄줄이 엉겨붙어 있어 몸 안의 염증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